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했다는 소식에 북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 시군이 있는 지자체가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강릉시 국장급 인사의 승진 업무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릉시 인사행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2달여가 지났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강경 집회도 벌였습니다. 영월군이 나홀로족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 서비스인 영택시를 시작합니다. 기자가 직접 택시를 타고 영월 투어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에서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접경 지역 돼지 농가들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발생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이 감염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몽골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발생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분비물에 노출되면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데요. 국내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30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북상 협동 농장에서 발생해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과 인접한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며 혈청 검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과 동남아 등 발병 국가에서 만들어진 돼지고기 가공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북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 시군이 있는 지자체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산시설로 향하는 차량들이 거쳐야 하는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마치 안개 같은 소독액이 차량 전체에 촘촘하게 뿌려집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가축 질병 경보로는 최고인 심각 단계 수준의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거점 소독 시설을 기존 4개에서 9개로 늘렸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2곳의 통제 초소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거점 소독 시설 3개를 설치하고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 있는 192개 농가를 긴급 방역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구제역과 같이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전파된다든지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을 해야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양돈 농가는 야생 동물과의 접근 금지. 철원과 포천, 양구, 인제 등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있는 마을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서둘러 주변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당국은 각 농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이 택배 등을 통해 들여온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돼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국에 있는 축산물을 택배로 수송을 받아서 뭐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 축산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남은 음식물이 대지에 급여된다든지 하면 직접 접촉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 지역 농가 돼지들이 혈액을 채취해 정밀 검사에 들어간 상태며 4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규석입니다. 고성 속초 지역에 역대급 피해를 안긴 산불이 발생한 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빠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재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이재민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뼈대만 남은 녹슨 트럭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지난 4월 고성 속초 지역 화재 당시 실제로 불에 탄 트럭입니다. 늦어지는 한전 피해 보상에 뿔난 이재민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진압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산불 보상 협의에 진전이 없다며 한전을 상대로 강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민 측과 한전 측은 여러 차례 피해 보상 범위와 실사를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피해 실사에 투입할 손해사정사 선정입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한전 측에서 선정한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공정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돈 지불하는 사람들은 한전 측입니다. 한전에서 25억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인정 안 합니다. 인정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합니다. 우리들이 내도 좋으니 딸라빚을 내도록 우리들 해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왜 자기네가 만든 거를 인정하고 왜 우리가 만드는 걸 왜 못 인정하는지. 한전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손해사정 사회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기간 안에 실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일한 그 단체가 지금 한국손해사정회가 있어요. 이쪽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이 밖에도 손해사정 비용 부담을 놓고도 비대위 측과 한전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7일 청와대와 국회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강원도도 이재민들에게 다양한 보상 협의 방안을 제안한 상황. 하지만 당사자인 한전과의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재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는 3일 도청에서 최무순 지시 주재로 여름철 대난안전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폭염, 폭우 등 기상재해부터 식중독 물놀이 사고 등 생활안전사고까지 여름철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빨라지고 있는 더위에 대비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펼칠 계획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을 실시한 인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된 인사에 대해 감사원의 주의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잇따랐지만 김 시장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민선 7기 시정을 출범하면서 단행한 국장급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급 국장으로 승진하려면 해당 분야 업무를 최소 4년 이상한 5급 사무관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규정을 어겨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릉시는 해당 직급에 적합한 인사가 퇴직을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풀을 해보니까 없어. 세 사람은 그 네 사람 돼요. 근데 공유대가 1년 정도 이제 나오니까. 하지만 감사원은 승진 업무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강릉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사 논란은 또 있습니다.
피고 자격으로 재판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강릉시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재판받는 경우는 대기 발령을 내면서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검찰 구형을 받은 간부에 대해 직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강릉시의 인사 행정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와 위탁 기관에 대해서도 불신의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인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사장은 2차례에 걸친 공모로 28명이나 응모했지만 뽑지 않았습니다. 모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국장이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에게 겸직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한근 시장의 사과와 공정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동서 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산철도 역사 위치를 두고 시민 의견을 듣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3일 속초시장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확정된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 위에서 어떠한 지점을 역사로 지정할 것인가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속초는 화물 위주인 동해 북부선 철도, 부산에서 떠나는 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경유하고 지나가고 여객이 전용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속초가 종착역으로 들어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동강사 주변으로 돼 있는 거기다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하나를 할 것인지 둘을 할 것인지 또 지하로 할 것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속초시가 약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지역 수건 사업으로 지난 4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해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자동차 관련 사업과 함께 대기 측정망 이전과 추가 설치, 도로변 물 청소 등이 확대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과 경기 등 외부 영향이 평균 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교감과 원감 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교감과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면접고사에 동료 교원 온라인 평가와 역량 평가, 적격 기준을 강화해 연수 대상자 127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동료 교원 온라인 평가에서 70% 미만의 점수를 받거나 역량 평가 60%에 미달하는 4명은 부적격자로 판정해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청은 능력과 품성이 검증된 교사들이 현장 중심적인 학교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결핵 환자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춘천시 결핵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70.4명으로 전국 결핵 환자 발생률 65.9명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결핵에 대한 인식 부족, 취약계층 결핵 관리 소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춘천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 등을 실시해 오는 2022년까지 결핵 환자 발생률을 10만 명당 4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혼자서 여행해보셨나요? 차 없이 혼자서 낯선 관광지를 여행하면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맨다거나 교통을 이용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영월군에서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택시 관광 투어 서비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혼행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혼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혼밥이나 혼술처럼 여행도 혼자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저도 혼행족이 돼서 영월 관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역에 세워져 있는 택시 한 대. 바로 영월군이 소그룹 여행객을 겨냥해 새롭게 도입한 관광 서비스 영택시입니다. 영월군 개인 택시 조합이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월군은 서비스 홍보를 담당합니다. 택시기사와 코스, 시간을 원하는 대로 정하고 투어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택시 투어를 함께 해주실 엄명훈 기사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월 개인 택시 1038 엄병훈입니다. 지금 출발해 보실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코스인 고시동굴부터 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영월군을 크게 4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에 있는 관광지들 중 원하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자연환경과 역사, 아웃도어, 생태체험 등 테마별로 권역이 나눠져 있어 취향에 맞는 관광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관광지는 고시동굴. 자연이 빚은 장관을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고시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기온이 3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안은 엄청 시원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광을 끝내고 다음 코스인 강원 탄광문화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시동굴에서 탄광문화촌까지 20여 킬로미터. 시내버스를 탄다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관광객분들 입장에서도 영택시가 엄청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기다리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일 들어가야 작업을 가져오면은 이치를 잘 모르니까 네. 항상 이 레벨 키워가지고 가야 돼요. 영월에서 12년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엄병훈 기사님. 보다 많은 사람이 영월을 찾아 영택시를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월의 관광지가 여느 데보다 좀 특별합니다. 특별하고 체험하기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네. 많이 오셔가지고 영월 택시 투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택시를 타고 영월 10경 중 하나인 선돌부터 세계문화유산 장릉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기본 코스는 3시간 기준. 요금은 차 한 대를 하루 빌리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운전에 서툴다면 비슷한 가격으로 영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낯선 관광지를 헤빌 필요 없이 택시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관광이라는 게 마음 먹고 우리가 사전에 뭐 인터넷 소리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택시사들이 관광 안내를 해주면은 훨씬 그 관광의 배가 되겠죠.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영월군. 영월군은 영택시를 통해 관광지 간 거리가 먼 단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영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상품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과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던 그런 시기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영월역에서 출발한 택시는 관광지 투어를 마치고 다시 영월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영택시를 타고 영월 투어를 해봤습니다. 이 영택시는 이번 달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체험을 한 뒤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영월에서 새로운 추억 쌓고 싶으시다면 이곳에 오셔서 영택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더 많이 날리고 싶은 느낌? 작년에 너무 못해서 열심히 하기로 결심해서 다시 왔어요.
되게 긴장되고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았어요. 공군 원주 기지에 와가지고 비행기도 날려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하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오늘 기록도 좋은 기록 나온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가 3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강릉 남대천과 시내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단오제에는 관노가면 인형극과 축원굿, 사투리 경연대회와 창포 머리감기, 신주 나누어주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단오제는 올해부터 청소년을 위한 경연대회와 콘텐츠를 확대했고 남대천 일원에서만 열리던 행사가 월화거리 등 시내로 넓혀졌습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줄이기의 일환으로 수소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대당 4,250만 원으로 올해 18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과 공사는 제외됩니다. 원주시는 태장동 원주 IC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상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3일 강원도지사배 종목별 축구대회 등 7개 대회가 6월 한 달간 인제에서 잇따라 개최돼 5,400여 명이 인제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일부터 4일간 인제군 1박 2일 야구대회가 개최되고 28일부터 인제체육관에서는 블랙벨트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등 대규모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효과도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를 위해 의료 지원과 교통 통제 등을 지원하고 친절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우리도 저녁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원주 17도, 속초 19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홍천 31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강릉 30도, 원주 29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일교차 큰 날들이 계속되겠고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꽤나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금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맑은 날씨가 되겠고 파도의 높이도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날보다 더 더워지겠고 한낮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주 후반에 내리는 비는 호우와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도 많이 덥겠습니다. 더위로부터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전북 18도, 충북과 경남, 전남 19도로 아침에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충남 30도, 충북과 전남 31도, 경북은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